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괜히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눈 밑은 퉁퉁 부어있고 속은 더부룩하며 몸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은 잦아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속의 수분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단순한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물, 그건 몸에 해로운 거 아닌가? 하고 반문하십니다. 당연한 의문이지요. 실제로 염분 과다는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의 큰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양과 비율입니다. 같은 소금물이라도 농도가 달라지면 몸에는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황금 비율로 맞춘 소금물은 오히려 몸의 균형을 맞추고 수분 대사를 돕고 혈당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소량의 나트륨이 장내 흡수를 원활히 하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매일 아침 붓기로 시작하는 게 더 힘드신가요? 아니면 따뜻한 물 한 잔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게 더 힘드신가요? 대부분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 이 습관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환자라면 조심해야 하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많습니다. 하지만 균형 있게 접근했을 때 그 효과는 분명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소금물의 정확한 황금 비율 소화와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뱃살 관리까지 그동안 몰랐던 깊은 이야기를 풀어낼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금물이 가진 황금 비율의 비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금물이라고 다 같은 소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국이나 찌개에서 맛보는 짠 국물은 사실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적정 비율로 맞춘 소금물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듭니다. 의학적으로는 0.9% 식염수, 즉 생리식염수가 인체와 가장 잘 맞는 비율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수액으로 자주 쓰는 농도이지요. 그런데 가정에서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은 이보다 조금 연해야 부담이 없습니다. 보통 물 한 컵 200ml에 소금 1에서 2g 정도 작은 티스푼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양입니다. 이 정도가 바로 황금 비율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 마시는 단순한 습관이지만 우리 몸속 세포들이 안심할 수 있는 농도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포막은 삼투압에 매우 민감합니다. 물만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전해질이 희석되어 세포가 붓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짠 물은 세포를 쪼그라들게 만들지요. 그래서 적정한 소금물은 세포들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매일 아침 생리식염수처럼 정확히 맞춰야 하나요? 하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정확히 0.9%에 가깝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조금 연하게 해도 충분하다 중요한 건 지속성과 부담이 없는 습관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숫자보다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처음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마셨다가 하루 종일 갈증이 심해지고 혈압이 올라 걱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농도를 절반으로 줄였더니 속이 편안해지고 아침 배변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작은 차이가 몸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집에서 따라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여기에 소금을 아주 소량 넣고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마셨을 때 맛이 약간 짭조름하다 정도면 적절합니다. 만약 혀끝이 짜다라고 강하게 느껴지면 농도가 과한 것이니 바로 줄이셔야 합니다. 결국 황금 비율이란 단순히 과학적인 수치가 아니라네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수준을 찾는 과정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의 작은 조절이 내일의 혈당 안정과 뱃살 감소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소금물이 위와 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많은 분들이 소금물의 첫 번째 효과를 배변이 시원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신 미지근한 소금물은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이 줄어들면서 소화가 더뎌지고 음식이 오래 머물러 더부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염분이 들어가면 위가 깨어나고 소화효소가 활발히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시작된 자극은 곧 장으로 이어집니다. 장벽은 소금물의 삼투압을 통해 부드럽게 자극을 받아
연동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묵직하게 쌓여있던 대변이 쉽게 밀려 나오는 것이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인도 전통 요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아침 소금물 마시기를 샹카 프락샬라나라는 청정요법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장을 세척해 마음과 몸을 맑게 한다는 뜻인데 현대의학에서도 이 원리가 상당 부분 입증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가에서 권하는 고농도의 소금물 세정은 일반인에게 무리이지만 적정 농도의 소금물 한 잔은 부담 없는 실천이 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소금물은 위를 자극해 위산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다른 쪽에서는 소량일 경우 오히려 위산 분비 부족을 보완해 속쓰림을 줄인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겉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신 후에 속이 편안하고 배변이 가벼워진다면 맞는 방법이고 불편하거나 쓰림이 심해지면 조절해야 합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늘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기 힘들어 하루를 답답하게 시작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다 드시기도 했지만 부작용이 심했지요. 그런데 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을 습관화한 뒤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편하게 배변을 보게 되었다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하고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순간에 속이 시원하게 정리된다. 면몸과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소금물의 소화기 건강 효과는 단순히 배변에만 그치지 않고 장내 미생물 균형에도 긍정적 신호를 줍니다. 깨끗한 장이 면역력의 출발점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 알고 계시죠? 이제 우리는 소금물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혈당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아나도 아침마다 혈당 체크하는데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물이 혈당 안정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기본부터 짚어봅시다. 우리 몸은 밤새 에너지를 쓰면서 혈당을 조절합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가 되면 간에서 저장해둔 포도당이 조금씩 풀려나오지요. 그런데 이때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져 있으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뻑뻑해 잘 안 돌아가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때 아주 미세한 나트륨이 세포막의 문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혈당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물론 소금이 혈당에 좋다라는 말만 듣고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큰일입니다. 당뇨 환자의 주된 합병증 중 하나가 신장 기능 저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적정량의 소금은 오히려 혈당 안정에 유리하다라고 말하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소금 섭취는 무조건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어느 쪽일까요? 사실 정답은 개인차에 있습니다. 체질, 신장 기능 혈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금물은 혈당을 직접 낮추는 약이 아닙니다. 대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조연 배우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아침 소금물 습관을 들인 뒤 공복 혈당의 변동폭이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혈당이 140, 150으로 출렁였는데 이제는 110에서 120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말이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우리 몸의 나트륨 통로는 인슐린 신호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학자들 중 일부는 나트륨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라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 논쟁 자체가 흥미로운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단순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혈당약만 믿고 생활 습관을 소홀히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야만 약의 효과도 배가 됩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 이것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혈당 관리라는 큰 그림에서 기초를 다져주는 작은 붓질과도 같습니다. 이제 혈당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바로 체중 관리와 뱃살 감소의 비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뱃살은 많은 분들의 평생 고민거리이지요.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조금만 먹어도 금세 아랫배가 불룩하고 줄이려 해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체내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이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금물 한 잔이 작게나마 역할을 합니다. 소금물은 수분이 몸속에서 흘러가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물만 마시면 일부는 세포 속에 머물러 붓기로 이어지지만 소량의 소금이 섞이면 체액순환이 원활해져 노폐물 배출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아침 소금물 습관을 꾸준히 지킨 분들이 예전보다 붓기가 덜하다, 뱃살이 조금 빠진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소금물이 대사율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약간의 나트륨이 세포 에너지 공장에서 연료를 태우는 과정을 부드럽게 돕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학계에서는 소금물이 직접 체중 감량에 기여한다 라고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 사례를 보면 간접 효과는 분명합니다. 배변이 원활해지고 체액순환이 좋아지고 혈당이 안정되면 자연스레 식사 패턴도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이 운동이나 식단 관리만큼 큰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운동과 식단 관리가 큰 강물이라면 소금물 습관은 작은 도랑 같은 존재입니다. 도랑이 있어야 강물도 흐름을 잃지 않듯 소금물은 큰 노력의 보탬이 되는 작은 조력자입니다. 저는 실제로 한 환자분의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늘 저녁마다 과식하고 아침이면 몸이 무겁다며 선생님도 대체 뱃살이 줄 생각을 안 합니다 라고 호소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과 10분의 가벼운 걷기. 2달 뒤 그분은 체중이 3kg 줄고 무엇보다 허리띠 구멍이 하나 줄었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몸이 가벼워졌다는 체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겠다고 소금을 더 넣어 마시면 오히려 혈압이 오르고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짭조름하다 수준을 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뱃살 감량은 결국 생활습관의 총합이 지소금물 하나로 해결되는 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의 시작을 가볍게 열어주는 도우미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소금물의 장점을 많이 살펴봤으니 반대로 과하면 독이 되는 순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금물이 주는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균형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모든 약이 그렇듯 금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좋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욕심을 부리면 몸은 곧바로 반기를 들지요. 첫 번째 문제는 탈수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물을 마셨는데 오히려 탈수가 올 수 있다는 사실. 농도가 높은 소금물은 장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체내 수분을 끌어내 배설시킵니다. 그래서 목이 심하게 마르고 입술이 갈라지고 심지어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압 상승입니다. 나트륨은 혈관벽에 직접 작용해 수축을 유발합니다. 평소 혈압이 정상이던 분도 고농도의 소금물을 며칠간 계속 마시면 평소보다 머리가 무겁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효과를 빨리 보려고 아침 저녁으로 진하게 타서 드셨다가 응급실까지 가신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 부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작은 필터 구멍처럼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필터로 짠 용액이 자꾸 들어오면 과부하가 걸려 단백뇨가 늘거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신장질환이 있는 분께는 소금물 요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양과 지속성입니다. 하루에 한 번티스푼 절반도 안 되는 소금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타서 마시는 것이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잔이 좋다면 세 잔은 더 좋겠지라는 생각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소량의 소금물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소금은 건강상 이득보다 위험이 크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물은 건강 습관의 한 도구일 뿐만은 해법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하신다면 꼭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평소 혈압이 높은지 신장 기능은 괜찮은지 그리고 마신 뒤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말이지요. 한두 번의 가벼운 실험은 괜찮지만 이상 신호가 있으면 곧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결국 건강은 언제나 적당함 속에 있습니다. 소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이제 다음은 많은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문제, 바로 혈압과 신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혈압과 신장은 소금물 습관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입니다. 먼저 혈압부터 말씀드리죠. 나이가 들면 혈관벽은 탄력이 줄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수축합니다. 여기에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오면 혈액량이 늘고 혈관은 더 좁아져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게는 소금물 습관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침마다 소금물 마시면 좋다 해서 따라 했는데 왜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당기는 걸까요? 혈압이 있는 분들에겐 아주 전형적인 반응이지요. 이런 경우엔 바로 중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아침 루틴을 바꿔야 합니다. 다음은 신장입니다. 신장은 작은 여과지처럼 매 순간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빼내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고농도의 소금물이 반복해서 들어오면 이 여과지가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마치 세탁기를 매일 과부하로 돌리면 모터가 먼저 망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지요.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에서는 소금물 요법이 신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소량의 나트륨이 오히려 신장 혈류를 안정시켜 특정 상황에서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혈압이 높거나 신장에 이상이 있는 분은 소금물 습관을 권하지 않는다. 건강한 분은 소량으로만 시도해볼 수 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죠.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늘 붓기가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소금물 요법을 보고 따라 하셨다가 처음 며칠은 몸이 가벼워졌지만 곧 혈압이 170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약을 늘려야 했지요. 선생님의 남들은 좋다는데 나는 안 맞는 걸까요? 하고 눈물을 글썽이셨던 그분이 떠오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몸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소금물은 건강한 분이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는 습관일 뿐입니다. 이미 혈압약, 이뇨제,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모든 건강법은 내 몸과 맞아야만 진짜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어 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소금물 요법을 두고 의견이 극명히 갈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금물 요법을 두고 의사와 학자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찬반이 갈릴까요?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절히 희석된 소금물은 위와 장을 깨우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며 혈당과 대사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임상 보고에서도 소화 개선과 변비 완화 효과가 기록된 바 있습니다. 또 소금물의 미약한 삼투압작용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미생물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단호합니다. 한국인의 염분 섭취량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굳이 소금물을 추가로 마실 필요가 없다. 고혈압 신장질환 환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위험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일부 학자는 소금물 효과는 심리적 위안이 클 뿐 과학적으로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저 역시 이 논쟁을 오래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답은 없다. 건강한 분이라면 소금물 한 잔이 아침 루틴으로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이미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지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일본에서 오래 살다 귀국했는데 그곳에서는 아침 소금물 습관을 가진 어르신이 꽤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본 의사들도 똑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니 무조건 권하지는 않는다. 결국 국적이나 문화와 관계없이 의학적 시선은 비슷한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과학은 여전히 논쟁 중이고 의사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결국 내 몸이 편안하면 그것이 답입니다. 건강법을 찾는 여정에서 가장 큰 위험은 남들이 좋다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것입니다. 소금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아침 습관을 잘못 들였을 때 어떤 함정이 기다리는지를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건강 습관은 작은 차이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소금물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만 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키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되죠.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함정은 바로 과신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농도 착각입니다.
어떤 분은 티스푼 한 숟갈을 통째로 털어 넣어 마십니다. 짭짤해야 효과가 있겠지라는 생각에서지요. 하지만 이는 곧바로 혈압 상승, 갈증 심화, 심지어 부정맥 위험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맛이 짜게 느껴지는 순간임이 농도가 지나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체 착각입니다. 소금물만 마시면 다 해결된다는 믿음 말이지요.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당뇨약을 임의로 줄이고 소금물에만 의존했다가 혈당이 300까지 치솟아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소금물은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약이나 식습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 착각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데 어떤 분들은 밥 먹은 직후 혹은 밤늦게도 마십니다. 그러면 위가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속쓰림이나 역류성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좋다니까 아무 때나가 아니라 타이밍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잠시 제 경험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몇 해 전 제 또래 친구 한 분이 소금물 습관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얼굴 붓기가 빠지니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생겨 하루 3번씩 챙겨 마셨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심한 두통과 혈압 급등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결국 제가 해준 말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습관도 과하면 병이 된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연구는 하루 여러 번 소금물을 마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다른 연구는 1회 이상은 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내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아침 한 잔만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께 되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조금 더 하면 빨리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고 계시지 않나요? 건강 습관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작은 리듬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그렇게 작은 습관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크게 바꾸는 순간을 목격할 때입니다. 소금물도 그렇습니다. 거창한 약이나 수술이 아닌데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의 이야기는 늘 제 마음을 울립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늘 변비와 복부 팽만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이면 배가 더부룩해 하루 종일 의욕이 없고 활동도 줄어들었죠. 제가 권한 건 그저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이었습니다. 2달이 지난 후 그분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침마다 시원하기 시작합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밥맛도 돌아왔어요. 단순한 습관이지만 그분의 생활 전체에 활력이 돌아온 것이지요. 또 다른 60대 여성 환자분은 혈당 관리가 늘 고민이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어도 수치가 들쭉날쭉했지요. 아침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뒤공복 혈당이 안정되면서 무엇보다 불안감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분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숫자가 내려간 것도 기쁘지만 이제는 아침에 덜 걱정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아요. 물론 모든 분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체질에 맞지 않아 금방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절히 맞아떨어졌을 때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저는 숱하게 목격해왔습니다. 이쯤에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거창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새로운 약특별한 운동법 값 비싼 건강식품.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변화를 만드는 건 아주 단순한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작은 촛불이 어두운 방 전체를 환히 밝히듯 소금물 한 잔이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 정도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의심하시나요? 하지만 몸은 작은 신호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오늘 한 잔의 소금물이 내일의 활력을 만들고 그 활력이 쌓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험을 더 확장해 소금물뿐 아니라 함께하면 좋은 건강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금물 한 잔이 아침 루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거기에 몇 가지 작은 습관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루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침 햇빛 받기입니다. 소금물로 속을 깨운 뒷창가에서 5분만 햇빛을 쬐어보세요. 햇빛은 뼈 건강을 돕는 비타민 D를 합성할 뿐 아니라 생체 리듬을 맞춰 수면과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햇빛은 피부에만 해롭다라고 생각해 멀리하지만 짧고 안전하게 쬐는 아침 햇살은 오히려 약입니다. 둘째는 호흡 운동입니다.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의자에 앉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5번 해보세요. 산소가 뇌와 근육에 고르게 퍼지면서 몸이 깨어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낮아집니다.
단순해 보이지만이 습관은 심장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셋째는 짧은 걷기입니다. 운동은 30분 이상 해야 효과가 있다. 라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아침에 1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과 소화는 훨씬 좋아집니다. 소금물이 장을 자극했다면 걷기는 그 자극을 실제 배변으로 연결해줍니다. 넷째는 따뜻한 감사일기입니다. 아침에 짧게라도 감사한 일을 떠올리거나 적어보세요. 오늘 아침도 눈을 떴다.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다. 같은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습관은 염증 반응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소금물 한 잔에서 이렇게 많은 습관으로 확장되다니 놀랍네요 하고 미소 지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건강은 복잡한 처방보다 작은 습관의 조합에서 피어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소금물과 다른 습관이 정말 시너지를 낼까? 라는 질문도 있죠.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실제 삶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았습니다. 한 번에 큰 도약을 한 사람은 드물었지 만작은 습관을 이어간 분들은 확실히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하며 작은 한 잔이 어떻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늘 작습니다. 물 한 잔에 쌀 몇 분 조용한 호흡 몇 번. 하지만 그 작은 출발이 쌓이고 이어지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금물 한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 오늘은 균형 있게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셈이지요. 저는 늘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몸은 작은 습관에 크게 반응합니다. 큰 약보다 값비싼 보조제보다 매일의 작은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소금물은 단순한 도구일 뿐이지만 그 한 잔을 통해 나는 내 몸을 돌보고 있다는 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른 건강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부드럽게 스치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 놓여 있습니다. 잔을 들어 천천히 마시는 순간 붓기로 무거웠던 몸은 가볍게 깨어나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의 색깔을 바꾸는 경험 바로 그것이 진짜 건강의 출발입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이 맞는 방법은 없습니다. 혈압과 신장 상태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신중한 선택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내 몸에 맞는 길을 찾으면 삶은 한결 편안해지고 밝아집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금물 한 잔햇빛 5분 호흡 3번. 이 작은 실천이 모여 내년 이맘때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